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곡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 이야기 했잖아요. 또 다른 단톡방에서 막 사람들 막 올라오는 글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알코올에 관하니까 뭐 거기 그 방 같은 경우는 뭐 절주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담배를 끊으려고 들어온 사람부터 해서 신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 방에서 사람들 하는 말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막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술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이제 처한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아예 그냥 당당하게 거기서는 아예 당당하게 이름부터 단주 10년차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뭐지? 이러고 오래 가는 것도 신기하겠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신기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기한 걸로만 따지면 뭐 제가 끄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단주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제가 술을 끊은 데는 그 강제 입원 6개월이 정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거의 99%의 확률, 99.9는 아니고 1%는 그래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99%는 술을 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할까, 사실상 그냥 강제 입원이나 아니면 뭐 자의 입원도 그렇고 그런 뭐라 그러고 외부적 환경을 스스로 이렇게 조성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냥 생으로 술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분들 자체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는 하시지만은 사실 물론 뭐라고 해야 할까, 그 태어난 이후에,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은 물론 잘한 부분들 제가 생각해도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시작 자체는 제가 위대하진 않았어요. 시작으로 EMS 실려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연행당해서 그 시작이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모님과 그리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죠. 네. 그런데 뭐 여튼 좀 여러 가지 그분들 사이에서 사연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주르륵 올라오는데 좀 딱 거기서 제가 막 뭐라고 해야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일다가도, 근데 좀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규모가 이렇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왁 짜짓걸 하는 그런 데에서는 나라는 존재도 그냥 제가 찍는 이 영상 안에서야 뭐 제가 와 이러고 제가 뭐라도 다 됐냥, 그리고 뭐라도 한냥, 그리고 그런 거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도 물론 이제
배우려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했고, 그런데 누군가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를 되게 안 이롭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그리고 실제로 그 AA라는 집단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그 AA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을 봤더니 사회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 거라고 술 끄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뭐 어떤 위치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술 끊는 그 버티는 거 하나만으로 AA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텃세를 부린다? 아니면은 마른 주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들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좀 단연차 좀 단축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그런 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꼴배기 싫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서 그걸 느끼고 온 사람들한테나 그런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래저래 안타까운 부분들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제가 제가 만든 단톡방에서야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고, 심지어 보니까는 또 어떤 데서는 그 자기 지인이나 자기 가족 때문에 고통받다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마치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알코올 중독자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왔어요 그러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참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 술 한번 끊어보겠다고 도움 좀 받아보겠다 그러는데 참 그렇게 쉽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지금이 그러니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만약에 규모가 작으니까 이렇지, 규모가 커지면은 저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톡방을 만들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상상하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장창 들어오고 그러지도 않았다 보니까는 아주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 정도는 눈팅만 하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자기 이야기들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데, 여튼 그거 그랬고요. 예. 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열치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EEJ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독 제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독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뱀한테 물리면 뱀 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려면 중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뱀 독에 중화를 시킬 작용을 하는 독을 써서 그걸 이겨냈다고. 그래서 이독제독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로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중독도 마찬가지로 다른 중독으로 이기는 게 가장 빠르고 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카페인에 중독돼 있고, 카페인에서도 저는 그냥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라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솔직히 그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때 잠깐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지. 그거 이후에 믹스커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믹스커피를 지금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마시지를 않으면 뭔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믹스커피가 좋지 않다는 말, 그리고 카페인 좋지 않다는 말, 건강에 안 좋다 그런 말들 무수히 듣는데요. 이거는 그냥 다 받아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무슨 낙으로 살라는 거야?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는, 자고 일어나면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그 정도 지경이라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믹스커피를 제가 술 끊기 전에는
거의 그냥 가끔 진짜 일주일에 한 잔 마실까 말까? 그런 정도였고요. 사실 나중에도 미스커피 자체도 술 안주로 마셨기 때문에 사실상 미스커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 술을 한 잔 마실 때는 그러니까 카페인을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생활을 할 때 정말로 그냥 적적하더라고요. 계속 적적한 것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면 진정이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의 효과겠죠. 그래가지고는 커피만 있으면은 뭔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얼굴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카메라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뽀샵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그렇지, 거진 커피 색입니다. 얼굴이 믹스커피 색이에요. 하도 믹스커피만 마셔서. 예. 그런데 믹스커피 얘기만 해도 이렇게 군침이 돌잖아요. 이 정도로 제가 믹스커피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중독은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이 되면 일단 일 계속하면 결국에는 돈이 남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 중독이 가장 아름답기는 한데 일 중독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일 중독도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번아웃이 정말 세게 와요. 일 중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번아웃이 정말 세게 왔을 때 과연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생활할 때, 저는 거진 병원 생활할 때는 믹스커피 중독, 그리고 운동 중독이었어요. 병원 생활할 때 당시에는. 정말, 왜냐면 밖에 나가면 제가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왜냐면 놀 게 천지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천지인데 제가 그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가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운동을 막 진짜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틈 나는 대로, 그리고 기운 나는 대로, 기분 되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동안 게임 중독으로 돌아가서 몇 년간은 거의 게임 중독 상태로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퇴원하기 전에 연습을 한 게, 외출 나오면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제가 좋아하던 게임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 게임 자체도 술을 마시면서 했었으니까 연습을 한 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 게임이 그만큼 재미가 있을까 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술을 마실 때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그냥 술 기운에 재밌는 거지, 이것도 게임이라서 재밌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게임을 할 때는 좀 난이도를 좀 올려가면서 그 난이도를 정복하는 재미? 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벗어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때 완전 초심자 시절에 그때 이렇게 글을 썼던 블로그 글을 이렇게 같이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말하는 수준이나 이렇게 글을 쓰는 수준이나 되게 아가아가해요. 지금 보면은 아유 불쌍한,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애기긴 애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이제 45인데 그때는 35이었으니까 그런 때 이렇게 쓴 거를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느낌이 좀 뭔가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튼 그 사랑해서 실현을 당했든 어떤 이별을 했든 그 이별의 상처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중독은 그런 거랑 원리가 같아요. 중독은 중독으로 이겨야 한다는 게, 아니 뇌에서 한 부분을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던 이런 게 뻥 하고 뚫린 거잖아. 없는 거잖아. 이게 날아간 건데 거기를 뭔가 채워 넣어야지 이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는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쵸, 카페인 중독, 믹스커피, 그리고 이제 게임 이런 거에 빠졌고,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를 그냥 다 하거든요. 게임이 없어도 살고, 뭐 미스커피 안 마셔도 뭐 며칠 정도는 뭐 미스커피, 그러니까는 너무 심하겠다, 막 살이 쪄서 안 되겠다 싶을 때도 미스커피를 이제 이렇게 딱 끊기도 해요. 미스커피 안 마신다고 제가 금단현상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단지 심심해질 뿐이지, 뭔가 울적해지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게 여기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엔 매몰되고 그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운동, 독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산책, 그리고 명상, 뭐 음악 감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들은 이제 취미생활로 요리도 해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간식거리를 입에 계속 달고 있을 때 간식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저거 해보면서 나한테 맞으면은 그거에 꽂히시라는 거지. 꽂히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 꽂히는 걸 찾는 순간 내가 그것만 하게 되면은 술을 마실 생각은 어느 정도 접어들 수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말 그대로 그 이독, 제독 할 때 제가 그 통제할 때 제자, 다스릴 제자잖아요. 다스리는 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독은 중독으로 다스리는 게 가장 빠르고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뭘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폭풍이 어떻게 오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다 섭렵해 보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고 나랑 맞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다 찾아보시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이제 행정적인 부분까지 다,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그리고 저는 환자 입장으로 갔다 온 거라서 다는 모르는데 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또 보니까 뭐 기도원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강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금식원도 있고 단식원도 있고 막 금식기도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듯이 그런 것들도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어지간한 수준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그래요.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문명 사회가 되고 나서는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정말 열악해요.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몇 번을 올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의지를 갖고서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몸을 다시 복구시킬 재력이 되지를 않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르르르 그냥 끝없는 내리막으로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그거죠.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괜히 너 자신을 알라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 28박 29일을 겪은 바람에, 그때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진즉에 뭐 감옥에 있거나 무덤에 있거나 정신병원에서 있거나 뭐 거의 그럴 겁니다. 28박 29일을 겪고 나서 근단 현상으로 일주일 내내 개고생하고, 와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는 그냥 좀비구나, 내 인생이 없구나, 나의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처참하고 처절한 그 상태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도 알았기 때문에 아쉬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다시 돌이키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한 거는, 사실 저도 그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지경까지 가서 술을 끊어야지 마음 먹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저도 뭐 이렇게 얻어 걸려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상 제가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나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인식을 하고, 그래 난 술을 끊어야 해, 나는 이 상태로 살아서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좀 주변 지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은 좋은데, 제가 또 영상에다가는 알코올 중독자 지인이 있거든, 손절하라고 남겨놨는데 이게 왜 어불성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횡설수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제가 병원을 되게 비난을 많이 했던 게, 병원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뭐 술을 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병원도 있는 반면, 어떤 데는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가족들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고 세상이 잘못돼서 나는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 중간에 껴있는데 열심히는 살 거야.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술도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있고, 제가 있던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열심히는 살 거야. 그런데 술은 못 끊겠어.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행운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도입 초반에 말씀드린 그 단톡방이나 그런 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무언가 내가 술을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생으로 끊고 주위에 도움 없으면은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서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좀 많다.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는 사회와 너무 이격되지 않고 너무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편안하게 집구석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떠들다 보니까는, 항상 집에서 찍으면은 상태는 완전 지저분한데 길게 나갑니다, 영상이. 그런데 떠들거나 이거 끝내야지 하고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나와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여튼 너무 길진 않았나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날씨가 진짜로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올 장마도 준비하시고, 여튼 정신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